임주화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심리 지도.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자 심리 지도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심리 주식, 우리 임주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이 박수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시간 임주화 대표가 앞으로 8강으로 꽉 채워주시는 의미의 박수고요. 또 하나는 2025년도 연간 베스트 우리 임주화 대표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여기저기서 소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그 작년도에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월화수목금 오전에 유튜브를 제가 맡았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그 접속자 수도 늘고 좋아요 수도 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연간 베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제가 2019년에 여기 와서 지금 2025년이나 돼서야 됐고 2026년도는 거기에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2026년도 올해도 연간 베스트, 저는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임주화 대표의 8강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목도 임주화 심리 지도. 이게 투자 심리 지도, 뭔가 굉장히 저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임주화 대표가 분명히 연간 베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 심리 지도가 뭔지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주식을 좋은 장에 할 때는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죠, 그냥 하면 되죠. 안 좋은 장에는 뭐 쉬는 방법, 안 하는 방법, 오늘 하루만 쉬는 방법, 일주일 쉬는 방법, 관망하는 방법, 물려 있는 걸 손절하는 방법, 속 시원하게 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잘 탈출하는 방법, 종류는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이 돈을 여기에 어딘가에 넣었고 이걸 다시 꺼내는 데 생겨나는 과정이 단순히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1화에서는 시작해서 엔딩으로 갈 때까지 네네.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도 그냥 사고 팔고의 그냥 간단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어떤 인해서 상황과 예,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다잡아 가면서 왜냐면 이제 2026년도가 좀 이렇게 출렁이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1분기 뭐 좋았다 안 좋았다, 2분기야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구간을 정박자로 타야 되는데 반대로 타면 좋을 때 너무 올라가서 무서우니까 관망하고 내려갈 때는 뭐 망설이고 더 뭘 어떻게 못하고 손절을 너무 빨리 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1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1, 2월 8주 동안은 그렇게 하시고 대응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8강을 준비한 게 다 1월, 2월에 갈 섹터, 3월, 4월, 5월 이렇게 갈 섹터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시간들이고요. 제가 매년 증시 대전망을 거의 한 400페이지에 육박하는 전 섹터를 다 다뤄서 가는데 저도 그 페이지를 1년 뒤에 보면은 2025년 7월에 이거 간다 했다, 뭐 9월에 간다 이렇게 정했던 대로 비교적 움직였던 거를 아마도 아시죠? 반도체 9월.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가냐. 그래서 그런 식의 정보를 심리랑 같이 녹여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내가 이 정보를 수용하면 될지 그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제목이 지금 임주화 투자 심리 지도잖아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임주화 투자 예측 지도. 한마디로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그걸 그때그때 대응하는 기술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나올 테니 이 상황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증을 해주고 가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래서 첫 강의엔 확증에 또 너무 기대면 틀린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왜 2026년도의 첫 시간을 왜 임주화 대표가 이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베스트 파트너기 때문에 그랬나? 아닙니다. 이 내용 때문이군요. 제가 증시 대전망이 가장 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연 후반보다는 연 초에 좀 시장 몰릴 때
많이 치고 나가는 걸 그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임주아 대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임주아 대표가 준비한 선물 2026 투자 지도 패키지.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소개 도와드릴 텐데요. ARS 151-3490으로 전화를 주시면 임주아 대표의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 선물은 일단 받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임주아 대표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무료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소중한 강의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아의 투자 심리 지도 그 첫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왜 항상 같은 질문을 할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임주아의 투자 심리 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바뀌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초보는 물론이고 10년 차 이상 되는 투자자분들도 시장 앞에서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는 아니고 판단을 직접 하게 되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회피 본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혹은 이거 더 오를까요?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급등 직전에 급등의 시그널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급등 전 시그널들은 수익을 약속해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려는 심리가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찾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워주신 걸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승 구간 이전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제 사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관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진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은 사라져 있고 추격을 시작하게 되고 비중이 늘어나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강까지 총 30강 중 후반부에 시장에서의 나의 심리 상태가 이것이 항문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AI들에게 돌려서 포지션의 어느 자리에서 개미가 몰리지 않는, 개인 투자자가 몰리지 않는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는지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상에서는 후반부로 들여놨던 것이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학습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다음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좀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강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계좌 개설하고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단어랑 용어를 잘 알아야 하고 주식의 기본 개념과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확인한 후 그다음에 주식 거래의 기본의 거래 원리들 그리고 수급이 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한 후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아는 PBR, PER을 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통주식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차트를 본 다음 보통 많이 기준으로 쓰고 있는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라던가 거래량을 보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보고 유행하는 보조지표, 고착화된 오래된 전통 보조지표를 본 후 캔들의 모양을 파악해서 그 모든 것의 통합이 추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 다시 가는 그 손절매 구간과 내 종목을 어디에 돈을 분산을 시킬 것인지를 다 한 후 맨 마지막 구간에 종목을 끌고 갈 것인지 더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그 다음에 심리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확증 편향과 손실 회피, 군중 심리 삼총사는
저런 단어에 포함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현상 자체를 학습한 AI가 로봇 어드바이저가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새로운 수급의 형태가 2025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그것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던 게 2024년 11일, 12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뭔지 까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슬리피지 상태를 학습한 게 3개월이었고요. 2025년 자체는 군중 심리를 노려서 너무 호가가 몰려오면 오히려 못 들어오게도 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 전에 그냥 사람들끼리 매매했을 때 있었을 개미를 한번 털고 가나 보다 같은 거를 학습을 하는 학문화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이 문서 자체를 GPT에 넣어서 어떤 종목을 봐달라고 차트를 넣으면 어느 수급 구간이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분류를 해주는 학문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나서야 2026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AI로 되어 있는 수급들을 우리가 같이 갈 건지 이겨낼 건지 넘어설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2024년부터 준비를 했고 2025년은 테스트였고요. 2026년 실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준비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주식에서 심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 투자자에서 심리가 때로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급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고요. 시장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범하지 못할 어느 영역을 넘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 때문에 결정을 조금 생각해보고 갈 거를 너무 성급하게 가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고 단어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나 군중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더 급락을 하게 되고 안 무서우니까 더 급등을 하게 되는 그 구간들인데, 이걸 AI가 학습이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의 두 가지 축은 욕심, 주가가 오르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더 들어가는 신용을 더 끼는 매수, 두려움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커질까 봐 급하게 빨리 파는 행위거든요. 이 타이밍에 대응을 하지 못한 시장 초기 가격 갭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어제 종가에 샀는데 갭으로 떨어졌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손절할까 같은 걸 결정하시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일에 그 원래 기관이 들어왔어야 됐던 구간을 호가가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너무 꽉 들어차면 오히려 그 위에 안착하는 거를 안정적이다고 판단을 안 해서 그 마지막에 종가에 들어온 수급을 한번 털고 시간을 끌어서 저절로 나가서 손절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그 갭으로 띄워서 나오는 증상을 예전에는 불규칙하게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한 7일 만에 오르고 한 10일 만에 오르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정형화되게 3일 만에 쫙 물량 나오면 바로 매수로 갭으로 띄우는, 이런 내가 산 게 갭으로 떨어져서 손절가가 지나갔는데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갭으로 뜨면 못 사는 행위가 예전에는 그냥 풍토로 있었으면 지금은 되게 기계적으로 올려 쳐주고 갭 떨어지고 손절 물량 나온 거 3일 만에 물량 띄우고 까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증상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제 종가에 샀는데 오늘 시초가에 갭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손실이네 하고 손절을 했더니 갑자기 폭주하고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갔다. 하루 장중에 특징주 한 30개 중에서 한 3개 이상 정도는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이 글 자체가 2024년도 말에 작성이 된 건데, 2025년 내내 저의 매매일지에서는 3개가 아니라 10개 이상 점점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인위적인, 하지만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그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왔는데, 그게 보면은 창구를 보면은 개인 창구가 아닌 데서
네, 물량이 밀고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은 신기술 금융 창구, 그 금융은 개인 창구로 들어옵니다. 그 창구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AI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두려워하게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전통 명언이죠. 공포가 클 때 기회가 오고 욕심이 클 때 위험이 온다는 건데, 이 자체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매 순간 조금씩 이렇게 내가 벌어진 상황이 과연 최악인 건지 아니면은 개선될 수 있는 건지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2024년도 말에 작성된 문서인데, 뭐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지능 순위다로 갔던 게 과연 그럼 지금은 지능의 순위일까요? 그래서 군중 심리 밖에서, 그 군중들이 하고 있는 얘기 밖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2026년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심리 현상입니다.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시장이 과열돼서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불과 뭐 하루에 4~5%씩 계속 지금 내려앉았다 뛰고 있는 전일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역들을 보시면 개인들 수급이 1억, 2억 이렇게 들어와서 3% 이익하고 나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버블이 형성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서 좀 길게 밀고 나가면서 조금씩 더 버블이 커지거든요. 다들 팔아서 나도 팔아야겠다. 이게 패닉셀링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잖아요. 대놓고 뉴스에서 외인이 패닉셀링이 나오면 일단 매수 준비를 반대서 이 현상 밖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연도별로 정리를 했었는데, IT 종목이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군중 심리가 몰려서 주가가 뛰면 결국 그 버블이 붕괴되는 다양한 사회와 경제적 사건이 일렬에 일어나서 내려갔던, 2002년도 이후에는 ETF가 나왔을 때 시장이 관심은 보였지만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돌아왔었고, 그 돌아온 주기에서 가장 피크가 2025, 26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면 수익, 어느 시기에 사면 손실인 게 ETF의 열풍이었고,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ETF 방송이 새벽, 야간, 뭐 낮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증권사가 직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열풍이,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이 2024년 말인데 2025년이 계속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ETF도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도 뭐 빌라, 아파트, 땅 뭐 이런 것처럼 ETF도 주식의 대형주, 중소형주, 아니면 뭐 시총이 큰 거, 작은 거, 뭐 금액이 낮은 거, 뭐 금액이 큰 것처럼 ETF도 다른 자산으로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한 번씩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랑 반응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뭐냐면 누가 10년 전에 나스닥에 IRP로 뭐 넣었던 은퇴 자산이 지금 미장이 많이 올라와서 수익 났으니까 지금이라도라는 결론인데, 이 부분이 사이클이 한번 가라앉을 때가 됐거든요. 1993년도에는 뭐 S&P 500 지수 추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비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었던 시기여서 뭐 장기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주목을 받았는데, 주목받고 뜨고 죽고 다시 유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한 바퀴씩 돕니다.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 3년도에 ETF 시장이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손실을 입어서 ETF의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저때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들이 2021년도, 2년도 금리 인상 시기랑 맞물리면서 이쪽으로 자산이 이동을 했고, 그것이 다시 IT 회복 시장에 따라 상승률이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2024년도 연말 문서인데, 회복을 하기 전에 사야 돼요. 2025년은 국장 회복의 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ETF를 포함해서 ETF에 손을 대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2008년도 금융위기의 ETF 재평가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 폭락해서 ETF 가격도 떨어졌었고, 저가 매수 기회로 ETF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뒀는데 좋아질 거라는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난 93년도부터 2008년까지 봤을 때 세게 조정을 받았다는 게 분명했던 거기 때문에 군중 심리는 공포에 따른 매도로, 반대로 장기 투자자가 ETF를 매수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실 때 어차피 지금 과열이라서 다 살 수 없을 상황이라면 기다렸다가 다 같이 팔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고 할 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 약간 반대로 또 가고 있죠. 2010년대 뭐 스마트 베타 ETF랑 테마형 ETF가 생겼는데 변동성이 별로 없는 저변동성 대장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뭐 어떤 섹터는 되게 좋고, 지금 저희로 치면 뭐 조선, 뭐 그 전엔 2차 전지 반도체, 그 뭐 조선, 방산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이 섞여서 방산조선 뭐 ETF, 뭐 아니면 뭐 코리아 어쩌고 밸류업 뭐 업종 ETF 이런 식으로 묶여서 모멘텀으로 생기는 ET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린 에너지, 뭐 전기차, 기술혁신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 겨냥을 인기가 2010년인데 저희가 2020년 10년 뒤에 유행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 테마가 유행하는 시기를 또 비슷한 주기로 거치게 됩니다. ETF 탄생 주인 네이션모스트라고 ETF 개념과 구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인데 그 미국 증권을 아멕스에서 상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도 분산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SPY가 93년도에 나왔던 거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걸로 이제 역사가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ETF들이 10년 만에 다시 한번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모든 증권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뭐 신규 상장도 나오면 또 그것끼리도 묶기도 하고, 이게 향후 그렇게 되어서 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살 수는 없고 많이 떨어져 있고 정말 덜 가는 것 중에서 10년 뒤에 이 산업이 확실히 보급이 되는 분위기인 걸 골라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리오 멜라메드는 위대한 트레이더 리오 멜라메드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제 옷 색깔이랑 비슷한 되게 두꺼운 책인데 높이가 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 시대 때 S&P 나스닥을 만들던 지수 선물을 만들 때에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야 되는 마치 비트코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이도 30대 때 만든 거고요. CME가 시카고 금융거래소인데, 선물거래소인데, 상품 선물 거래소인데 통화 선물, 원자재 선물, 그냥 일반 뭐 오렌지, 뭐 설탕, 뭐 커피를 거래하는 그런 진짜로 선물 시장에 커피를 주문을 하면 이 월물이 끝날 때 가장 싸게 산 금액에서 돈으로 시세 차익 보고 나갈 건지 진짜 커피를 배송을 받을 건지 하는 그런 선물 거래소 안에서 자금을 어디론가 트레이딩을 시켜줄 물가 상승률에 수반하는 지수 선물을 만든 것들이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행했고 졌다가 다시 유행했고 지고 있었던 2008년도에 금 선물이 막 튀어나오면서 지금 뭐 금 ETF가 막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최초에 저분이 만들어서 계속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거나 할 때 자산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말을 합니다. 이런 ETF 기초자산을 가지고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 자체는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자산을 분산시킨 건데, 리오 멜라메드가 ETF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ETF에 포함된 S&P 500 선물이라는 그 ETF의 초석이 되는 걸 먼저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초석 위에 ETF 위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ETF들이 향후 지금의 모두가 트레이딩 하고 있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ETF들이 향후 10년 뒤에는 어떤 가격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반드시 군중 심리가 몰려간 거 말고 안 몰려간 거에서 찾아야 되는 시점이 연말, 연초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워렌 버핏이 평범한 투자자라면 시장 예측하지 말고 S&P 500에 투자하라는 광고가 있었고, 그 광고를
너무 많이 모든 이들이 원달러 환율과 동반해서 환차익을 노려서 이제 글로 갔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원래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S&P 선물 매도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발상의 기술이라는 험프리 닐의 책을 보시면 앞에 서두에 이 책은 100년 전에 나왔고 이 책을 실제로 읽고 실천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 선물 매도를 한 다음에 바닥에서 주식 다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가치 투자 주식으로 체인지한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하라고 책을 냈고 그 책만 한국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신이었던 숏과 매도의 신이었던 시절을 가리고 주식만 먼저 얘기한 거를 처음 아이디어를 찾은 책이 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남들 중국 주식 다 한다고 안 한다고 할 때 하고 다 할 때 쉬고 삼성전자 안 할 때 하고 2차전지 안 할 때 하고 할 때 팔고 다시 조금씩 모아서 다시 가는 트레이딩을 겸해서 가져갑니다. 아까 목차에서 보셨지만 스윙은 주식의 기본기 순서 중에서 30강이라는 가정하에 가장 20번대 후반으로 들어오는 행위예요. 뭘 다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 같은 경우엔 그걸 또한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제 어디서 다 몰려가 있으니까 거기 반대쪽에 안 몰려있는 데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확증 편향은 학문입니다. 하버드랑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문으로 가르쳐 주고요. 이것을 제가 되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GPT가 이 자체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정 포지션에 개인이 몰릴 것 같은 자리를 뺀 나머지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수급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초가에 몰릴 걸 알고 장후반에 붙거나 시초가에 몰린 거 나오고 떨어뜨리고 다시 붙거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그 학습의 기본기인데 확증 편향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심리적인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믿으면 로봇주, 이 회사가 잘 된다는 뉴스만 보고 안 좋은 소식은 무시하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이 주식이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샀는데 안 좋은 소식을 보니까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2025년의 LNF입니다. 회사 채권 3천억에 몰린 이유는 국공채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한전채, 여신전문채권 이런 것들은 팔릴 만큼 다 팔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데에서 이자를 더 국공채 같은 일반 채권보다는 좀 많이 준다면 먼저 돈을 벌 회사로 선착순으로 기관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삼성중공업 LNF가 채권을 받았는데 회사 채권을 발행할 정도가 200억, 300억도 아니고 몇 천억이면 얼마나 돈이 없어서 받아간 것일까로 확증 편향을 해서 안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주식을 안 하시다가 LNF가 25%씩 계속 뛰어서 오르잖아요. 공매도 청산이랑 붙여서 뭐냐면 이 주식은 반드시 안 오를 거야. 왜냐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만 봐도 확증 편향이고,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나쁜 뉴스를 그냥 안 듣는 것도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확증 편향인데 저는 엔비디아가 확증 편향에 젖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소액으로도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종목이에요. 확실히 가는 게 확실히 있다는 것은.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 뒷받침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이 확증 편향의 학문이고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정보만 찾는 습관인데 이거는 본인이 인지가 잘 안 돼요. 아침에 보는 뉴스가 10몇 개, 20개, 3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미 여기에 꽂혀 있으면 다른 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이 경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큰 판단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특정 뉴스 헤드라인에 꽂혀서 수급이 오르는 걸 학습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디가 확증 편향이 생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렇게 되면 주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친구가 이거 게임에서 대박 날 거 주식 샀는데 회사가 적자라는 뉴스를 무시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을 되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분기에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아예 안 보이는 어떤 특정 포커스에 딱 맞춰지면 앞으로 나쁘지만 좋아질 거야도 안 들리고 좋아질 거다가 안 좋아진다고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게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이라는 거를 처음 제안한 학자가 피터 웨이슨이라는 분인데, 1960년도에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를 할 때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만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가 이제 학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숫자 패턴 246 이런 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걸 검증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는 데 집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유는 인간이 생존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져 있지만 뇌에는 틀렸다는 걸 검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를 검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말투에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말투들인데, 문제를 찾는 습관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넌 좀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문제지만, 나 스스로 이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확증 편향이 없어지는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내가 조금 더 다음번에 나아질 수 있다는 점, 트레이딩이. 단점은 자꾸 나한테 문제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멈추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런 기능이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니까 일단 매매일지를 써두고 나중에 다시 보면 몇 년 뒤, 며칠 뒤 미래에 내가 며칠 전 과거에 내가 쓴 거를 보고 뭐가 틀렸는지를 나랑 과거의 걔를 분리하면 조금 덜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생존 본능에 가설이 다 맞은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학습했냐면 AI가 학습을 했습니다. 확증 편향 관리하는 방법인데, 사실 제가 이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앞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중요해서 그냥 저기다 3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낙담할 때 사고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고 말한 사람인데, 이분의 자서전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책의 한 부분으로 나와 있지 단독책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으로 이제 나중에 바꾸는데 트레이딩을 하다가 저분이 우리로 치면 20, 30대 때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한국에 있는 주식을 미국에 있는 주식을 포함해서 100개를 삽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다 떨어져 있을 때 사서 그걸로 수익이 난 건데, 남들이 다 팔아서 망했다고 할 때 들어와서 산 군중심리 역이용 투자인데, 존 템플턴을 항상 추락장에 봅니다. 이분이 이제 자동차 주식을 사가지고 아주 크게 수익이 난 사람인데, 자세한 건 여러분의 제미나이와 GPT에게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아까 말했지만 선물로 내려서 주식을 저점에서 사놓고 거기서 낸 책이 가치 투자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이 사람은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확증 편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에 민감하게,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졌으면 나는 그 주식을 팔 것이다 라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주식을 아무도 안 살 때 이미 사놔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뭐 미리 사놓은 게 있다든지 뭐 전쟁을 미국에서 바이든이 해줄 거를 예상을 못 해가지고 뭐 일본에 투자한 게 별로 수익이 안 났다는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저점 매수를 했는데 고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팔고 원칙에 이분은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생각한 예상 수익이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오를 게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가격보다 훨씬 싸고 나쁘고 별로라고 얘기를 할 때에 먼저 저점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애초에 확증 편향을 본인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군중 심리가 몰려기 전후에 결정을 해서 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레이 달리오는 솔직히 코로나 때 많이 유행을 탔죠. 10년 전에 냈던 영상 하나가 저 사람이 처음으로 낸 그 영상을 제가 2015, 16년에 해외 선물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아직 안 볼 때 조회수 진짜 얼마 안 될 때 뭐 한 1000도 안 될 때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본인이 확증 편향을 해서 회사가 한번 망했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피할 줄도 알고 이미 겪어본 적도 있어서 반대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서 9만 원에 물려 있는데 시집 전자 한강 가야지 하는 상황일 때 반대로 사보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를 과연 이 회사가 4개분기 내 회복, 2년 내 회복, 3년 내 회복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런 걸 미리 반대 의견을 기본 베이스로 청취를 하는데 아예 뼈를 때리게 얘기해주는 팀이 회사 내에 있고요. 객관적 결정을 도와주는 구조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방준비은행 시스템, 미국 정부 재무부 시스템 관련된 학습 동영상을 만든 위대한 행위는 맞기는 하지만 선구자가 맞지만 저는 투자가로서는 사실 조금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확증 편향 관리를 외부에서 분석해서 받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은 확증 편향을 한 것에 반대해서 저점 매수를 해서 그게 가고 있을 때 다시 이건 확증 편향인가? 나는 좀 익절해야 되나? 이런 거고 좀 템플턴은 정말 모두가 다 죽어나간다고 할 때 바닥에서 투자를 해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3개인가 6개 정도 빼고 상장 폐지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나서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거든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저는 존 템플턴 투자 전략이 저가 매수 분산 투자인데 좋을 거라는 낙관론이 나올 때 일단 트레이딩을 스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를 보고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냥 떨어진 거면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좀 기도 매매를 합니다. 예, 그쵸. 근데 극도의 비관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건데 완전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서 막 마이너스 60, 막 80 이렇게 지수 막 폭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방법을 찾는 거죠. 이들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오를 친구는 이걸 찾는 건데 뭐 1939년에 1달러 이하로 거래됐던 뭐 100개의 주식에 투자해서 4배 이상 수익 달성. 97년에 저희 한국 금융위기 때 대규모 투자를 해서 급등을 경험한 그분, 저희 IMF 때 살린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분산 투자, 국가 간의 분산. 템플턴이 경제 상황이 상반된 국가를 조합하여 손실 위험을 줄였는데 일본 추락 대 한국 추락 둘 중에 뭘로 살까를 고르거나 예를 들어 미국 증시 약세일 때 일본 증시로 자금 이동하고 일본 증시가 안 좋을 때 국내 한국 증시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의존 안 하고 에너지 정책 소비재 미국 경제랑 관련 있는 도소매 소매업의 군중 심리 기술주 테마주의 다양한 군에 투자를 했는데 비교적 제가 빨간 색깔 표시를 한 구역이
확증 편향에 걸리지 않는 군중 심리로부터는 좀 벗어난 지역에서 트레이딩이 됐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0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내수 경기 나쁘다고 추락을 했고, 일본에는 네가 50대가 팔린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 주식을 트레이딩한 케이스거든요. 국내에서 안 팔린다고 해외에서 안 팔린 건 아닌데 국내보다 해외가 더 잘 팔리면 거기서 베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국가 간의 분산도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97년도에 한국 투자했었을 때 직접 한국을 왔는데 여기가 IMF지만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98년도에 1년 동안 96% 수익, 99년에 2년째 보였는데 108% 수익으로 풀스윙을 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만큼의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자였습니다. 1980년대 포드에다 투자한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분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분을 현대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위기 속에 투자를 발견해야 되니까 경제 위기나 금리 인상에 증시가 폭락하면 그 반대 뒤에서 인상 시기 동안 무엇을 싸게 모아서 계속 트레이딩을 유지하며 내가 비교적 경제가 그러니까 좋았을 때 사서 안 좋은 동안 떨어진 다른 거를 안고 가면서 다음 사이클을 노릴 때 뭐부터 싸게 살 수 있는가를 계속 기회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오늘 단타 칠 하루에 그 종목의 기회가 아니라 금리 인상 사이클 2년, 인하 사이클 2년, 인상 사이클 2년, 인하 사이클 2년, 제로금리 사이클, 그냥 금리가 낮은 사이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 저점 매수했다가 이제 팔고 고점에서 산 거 있다면 걔는 세이브를 하고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에 갈 걸 사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 개별 국가 ETF, 그러니까는 ETF도 지금 미국만 다 몰아져 있는 거를 하기보다는 뭐 섞어 있는 걸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각화를 가는 게 확증 편향 반대쪽에서, 지금은 미주식을 해야 돼. 그럼 미주식 한국주 섞인 거. 지금은 한국 주식이 되게 불장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돼. 의 반대쪽에 있는 스몰캡. 스몰캡 코스닥은 더 갈 거야. 진짜 많이 갔네. 의 반대쪽에 미들캡. 이런 식으로 확증 편향 반대쪽에서 진짜 다 군중이 몰려간 거 어딘가 외곽에 갈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보는 심리가 필요하죠. 손실 회피와 인지 편향. AI가 이게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행동금융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적 편향이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인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 회피, 확증 편향, 군중 심리, 삼총사가 학문화돼 있고, 이것을 GPT가 학습을 합니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예요. AI가 학습을 한 상태에서 종목이 뭐 그냥 기본적인 정보 있죠. 시가총액, 뭐 PER, PBR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매수 수급 밑에 있는 거래량과 일간, 월간, 연간 거래량, 이동평균선 같은 일반 지표, 보조 지표들을 다 감안해서 어디에 손실 회피가 나오지? 우리가 사면 이득인지, 확증 편향이 나오지? 우리 자금이 들어가면 이득인지, 군중 심리가 몰리지? 반대 어디 있으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수급 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편향을 인식을 한다는 거는 이 투자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과 판단이 왜곡이 될 가능성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점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검이 사실 혼자선 잘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이트가 있긴 해야 됩니다. 주식 메이트가 나 지금 뭔가 혼자서 잘못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 이거 너무 물렸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지?를 어차피 손절할, 조금만 손해보고 나올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을 나이스 타이밍을 놓쳤다면 좀 도움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인지가 잘 안 돼요. 굉장히 로봇 같은 거거든요, 이게. 주요 인지적 편향. 손실 회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건데,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크다고 느껴지는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 하락했을 때 객관적으로 팔아야 될 시점인데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라는 심리로 매도를 회피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손절한다고 나아지는 증상도 아니고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와 부럽다. 이 타이밍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고 믿고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랑 반대로 이 회사는 유동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교환 사채를 찍거나 하면 안 올라갈 거야. 악재다라고 생각해서 괜히 샀다 하면서 갈 타이밍을 놓치고 갈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는 것도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 대장주가 이거래. 부대장도 같이 살래. 너도 샀냐? 나도 샀는데. 나는 2만 원 볼 건데. 나는 10,000원 볼 건데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썼지만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매수 열풍에 무작정 뛰어든. 대중이 매도할 때 불안해서 나도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자신도 불안해서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수 열풍에 무작정 뛰어듦인데 이게 2020년 메타버스 차라리 초기니까 좋았겠죠. 근데 2022년 12월엔 챗 GPT, 2025년에는 뭐 네이버 통신산업이 엔터 컨텐츠 뭐 이런 거였을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하버드식 인지 편향적 구조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투자 심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당연히 한쪽으로 편향되겠지. 같은 에세이 형태의 그런 설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금융공학 안에 인간의 심리가 어떤 단어에 어떤 증상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이 명제를 제미나이든 GPT든 학습이 된 상태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예전같이 그냥 PER, PBR 기본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급 분석을 그런 촉이 있는 트레이더를 잘 양성해서 트레이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한테 맡겨버리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수익을 어느 정도 목적지를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랑 같이 매수가 꼬이면 내가 살 때 안 가면서 마이너스 2, 3, 4로 밀렸다가 갑자기 그냥 떠서 나가는 사인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25년도에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2026년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과연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지 투자심리 지도 강의 총 8강과 제가 드리는 그 30강에서 최대한 2달 안에 마스터를 잘 하셔서 연말까지는 꼭 좋은 시장 상황을 노려서 수익을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게 왜 연초에 임주화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지를 1강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1강을 듣고 나니까 2강, 3강부터 8강까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를 또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임주화 대표의 무료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지도 패키지를 임주화 대표가 준비를 하셨는데 이 투자 지도 패키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랑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습을 함께.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한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왔다 갔다 했던 30강짜리 강의가 있는데 제로 베이스 정말 그러니까 1강부터 30개까지가 끝나면 시장을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하는 강의를 저희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강. 그 강의가 2024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조금 소름 돋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처음부터 기초가 아예 안 잡혀 있고 중급 고급을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지고 혹은 주식을 했는데 나 진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싶다. 하고 싶다고 할 때 정말 그냥 1부터 30개까지 다 준비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집약한 강의이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다른 해외 좋은 대학교의 자료를 끌어와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여서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랑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드리는 이런 소중한 선물 3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물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임주화 대표와 함께
학습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무료로 저희가 드리는데 2026년도 투자 지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1551에 3490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이 귀중한 선물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품속으로 들어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 선물은 일단 받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소중한 선물 주신 임주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선물은 이 강의 내내 저희가 계속해서 어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받으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 그런 귀중한 선물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주아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심리 지도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투자 심리를 읽는 임주아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뵙죠. 감사합니다.